김민석 후보자 관련 검증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첫날부터 김 후보자의 과거 비위 전과 또 반미 운동 전력을 둘러싸고서 정치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 어제 청문 요청서 제출을 계기로 해서 후보 지명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학생운동권 시절이던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전거농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런 이력을 두고서 야권으로부터 이거 반미주의자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적극 해명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일각에선 김 후보자 지명 이후에 이 김 후보자가 과거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을 기획한 혐의로 해서 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 대미 외교 등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자 김 후보자는 어제 첫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은 동년배 중에서 해외여행 자율화 이후에 이 비교적 해외 경험을 많이 한 편에 속한다면서 미국 하버드대 석사 출신이자 미국 변호사라는 점을 내세우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공부를 했고 공교롭게도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받는 등. 김 후보자는 또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미국이 과연 전두환, 노태우 씨에 의한 한국군의 군사이동을 허용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과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그 일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각성해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사반란 세력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을 축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김민석 후보자가 미국 문화원 점거 시위 또 국보법 위반 등 전과 사범이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과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한 추징금이 총 9억 원이 넘는다 이러면서 그 정도면 이미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는 과거 1985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듬해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송길승 전 SK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또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는 지인 3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자의 이런 비위 전과를 들어 이재명 정부의 별칭인 국민주권정부를 차용해 죄인 주권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이냐고 비판했는데요. 권선동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전과 4범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이 추징금을 미납했다 그 의혹과 관련해서는 완납을 했느냐 여부는 이미 논쟁이 끝난 것이라며 이 과거 한국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약간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소상하고 풍부하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기초적 조사는 마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면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인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에 비위 전력으로 이제 전과가 있고요. 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과 4범이다. 그런데 아까 저희 기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추징금이
9억 원을 넘는다. 이런 정가를 가진 사람이 과연 새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적합하느냐. 이거 강력히 검증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아마 검증이 아마 야당 차원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실시될 것이라는 예고탄이 본격적으로 쏟아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 제기되는 것은 과연 반미주의자냐 이 부분인데, 어제 본인도 해명을 했듯이 본인의 미문화원 이 증거 농성 사건이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차원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지난 12.3 비상계엄 때 미국의 한국 민주주의 복원에 대한 의지로 나타났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는 잘 소명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미국에 가서 직접 공부도 하고 변호사 자격증 딸 정도니까 무조건 반미는 아니다 부분은 저는 충분히 아마 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만,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이 두 건에 대해서 이걸 과연 본인은 어제 뉘앙스로는 당시 검찰의 일종 무리한 수사,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에 의해서 자신이 희생양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는 지켜볼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김민석 후보자가 논쟁이 끝났다. 그다음에 한국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이 국회 검증 과정 또 청문회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해 볼 때도 그 반미 내지는 학생운동을 한 시기가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었고, 단지 이제 그 미 문화원 점거 사건하고 12.3 계엄 때 어떤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연동시켜서 설명하는 건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한 주체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마치 또 미국의 어떤 영향력 하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대적 발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으로도 돈을 받은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그 소위 성격은 다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일단 중단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새로 발탁할 총리도 물론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겁니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어떠할까? 당장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같은 정치인은 죄인 주권 정부라는 그런 강한 용어로 지금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는 통과하더라도 국민적 신뢰, 그리고 이런 게 이렇게 쌓여가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누리고 있는 허니문이 짧아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마저 듭니다. 네.